중요한 게 기본인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운동 방식은 비호비야. 베이지 오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뭘 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 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지금 어떤지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설계를 하고 나서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 이게 운동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구조 설계 과정 결과값이야. 어떤 사람은 킥백이 나한테 잘 맞아.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돼. 허리만 아파. 왜? 나는 허리가 전방경사가 됐기 때문에 신전값에 가졌을 때 허리로 힘 다 세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은 허리가 전방경사가 돼서 내가 신전을 했었을 때 힘이 허리로 세는 거라는 구조를 알으면은 설계를 해야 되겠지. 복부를 플랫으로 잡으려고 내가 약간 코어를 잡는다든지 이게 설계라는 거야.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킥백이 아니라 내 몸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힙을 만들려면 딱 힙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힙의 구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무조건 운동은 관절로 봐야 됩니다. 관절의 움직임은 경로당.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항값을 내가 원하는 해당 부위, 그게 만약에 측면 어깨야, 목적지가 측면 어깨야, 그러면 관절의 움직임, 우리 경관절 움직임 8가지, 굴곡, 신전, 외전, 내전. 경관절 움직임, 외전이라는 경로로 갔더니 내 저항이 목적지 측면에 도착한 거야. 경관절의 움직임이 굴곡이야.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야? 전면 어깨야. 힙은 중둔근, 대둔근 있지. 대둔근 중에서도 대둔근 상부 성면, 하부 성면가 있지. 아, 선생님, 상부, 중부, 하부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그거를 윤정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 거야. 힙을 키우기 위해서 고관절이라는 곳의 움직임을 먼저 알아주셔야 하거든요. 고관절의 움직임 혹시 몇 가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맞아요. 보여드리면 고관절은 이 골반에 윗다리뼈 머리가 이렇게 소켓처럼 박혀 있어요. 해서 윗다리뼈의 움직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얘를 앞으로 들어오는 굴곡, 뒤로 펴는 신전, 안으로 모으는 내전, 바깥으로 벌리는 외전, 그리고 제자리에서 외회전, 내회전의 동작이 있어요. 근데 이 6가지 경로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내가 중둔근을 타겟을 할 건가, 대둔근 상부를 타겟을 할 건가, 대둔근 하부를 타겟을 할 건가로 경로 설정을 하고 그 경로에 맞춰서 내가 무게를 저항값을 가지고 타겟팅을 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엉덩이만 크게 키울 거야 라고 해서 운동하진 않잖아요. 운동 목적 자체가 근육의 모양과 볼륨, 그리고 무대에서 표현하기 위한 이런 완성도를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겟팅을 통해서 빈 곳 없이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깐 포즈 얘기로 살짝 넘어가자면 저희가 이렇게 전면 포즈를 해요. 전면 포즈를 하면 민정 선생님이 전면 포즈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힙의 상부는 어딜까? 중둔근입니다. 중둔근. 그래 중둔근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위덩덩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전면에서 위에 볼록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 깎이겠죠. 그러면은 전면 포즈 딱 했는데 팍 잘렸어. 그럼 중둔근 운동을 해야 되겠지. 상부가 비어 있는 거다라고 체킹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면 포즈에서 했을 때 상부 엉덩이가 많이 깎여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할 때 이제 타겟팅을 전면 포즈에서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중둔근 운동을 좀 많이 겸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후면 포즈를 했을 때는 하단부에 대한 분리도가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하부 운동에 대한 것도 따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보완 운동을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경로를 머릿속에 넣고 가셔서 내가 운동할 때 내 둔부에서 비어있는 곳이 어딘가 체킹을 하셔서 그 경로대로 운동을 잘 하시다 보면 5년 안에는 둔부의 완성도가 확실히 좋아지실 거다라는 조건 하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고관절의 6가지 움직임,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내외전.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중둔근과 대둔근의 상부, 대둔근의 하부는 어떤 경로를 쓰는가 체킹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많이 운동을 좀 수행을 해보고 몸으로 좀 체득을 하시면서 더 명확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직 운동에 구력이 좀 안 되시고 힙 운동을 아직도 나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경로대로 움직이는 게 아직은 길이 명확하게 터 있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 경로를 처음에는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중둔근은 외전이라는 움직임을 써요. 저희가 이 윗다리뼈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옆으로 벌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중둔근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타이라는 머신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대둔근의 상부는 신전에 외회전이 들어가요. 중둔근은 저희가 이렇게 만졌을 때 잡혀지는 엉덩이를 중둔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만져지는 엉덩이를 대둔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손바닥 쪽에 있는 게 대둔근 상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손가락 쪽에 있는 거를 대둔근 하부, 우리 흔히 말하는 힙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대둔근 하부는 대둔근 상부에 비해서 하나의 경로가 더 있어요.
내전이라는 경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둔근 하부는 운동을 통해서 만들기 약간 어려운 경로인 게 외회전에 신전에 내전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경로를 알고 있더라도 근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근육의 최대 이완, 최대 수축은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최대 수축과 최대 이완을 할 때 어떤 보완점이 생기는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반이 넓게 타고난 체형이고 너비감은 이미 좋게 타고난 선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볼륨감이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단축성 수축 위주의 운동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랑 반대로 골반이 좀 작고 이런 힙에 조금 너비감이 부족한 친구들은 신장성 수축을 유도하는 운동을 많이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평생 단축성 수축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운동을 하시다 보면 보완 부위가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둔근에 대한 이 완성도가 올라가시다 보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상부 엉덩이는 중둔근의 볼륨을 채울 것인가, 대둔근 상부의 볼륨만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힙꼬리에 길이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목표로 좀 바꿔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직 구력이 안 돼서 힙의 느낌조차 좀 찾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다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대둔근 기준이에요. 아까 저희 대둔근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둔근의 상부는 제 손바닥 있는 곳, 대둔근의 하부는 손가락 있는 곳. 최대 수축은요, 고관절의 신전에 외회전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길이감을 늘리는 최대 이완으로 살펴보면 고관절의 굴곡의 내회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 같은 거를 할 때 대둔근의 상부를 최대 길이로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주저앉으면서 무릎을 내회전 값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좋은 동작은 아니잖아요. 내회전을 최대치로 걸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11자 스쿼트 형태, 내가 스쿼트를 할 때 좁은 너비, 최대한 내가 무릎을 가까워지게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주저하는 11자 스쿼트가 대둔근 상부의 최대 이완 운동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회전을 동반한 데드리프트. 이 회전값이라는 거는요, 내가 세팅을 해놓고 그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한없이 얘가 내회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 않은 각도의 회전값만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스쿼트 혹은 데드리프트의 움직임을 계속 수행을 해주시는 거를 조건으로 가요. 해서 이것도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좋고, 일단 힙 하부의 최대 수축은 고관절의 신전에 외회전에 내전 기능이 들어가요. 킥백 같은 거를 할 때도 그대로 외회전만 걸고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약간 내전, 크로스를 좀 넣어서 해주시면 이 무게가 힙 하단부 쪽으로 경로가 바뀌어서 전달이 돼요. 여기서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 운동은 혹시 리버스 이너타이 해보신 적 있나요? 이너타이 머신인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등을 기대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릎 패드에 내 발목을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조이는 리버스 이너타이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경로를 생각하시면 왜 하부에 전달이 되는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앉아서 골반에 후경값을 잡아서 신전을 고정값으로 쓰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모아서 내전값을 잡아놓고요. 패드를 그대로 모아내서 우리가 외회전력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로만 머릿속에 사실 있다면 응용할 수 있는 운동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 경로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냥 늘 하던 운동, 그냥 남이 좋다는 운동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 둔부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전에 힘을 쓰는 힙스러스트 또 힙 하부에 대한 운동이에요. 요거는 이제 최대 수축, 단축성, 볼륨을 위한 운동이고 나는 힙 하부의 길이감과 이런 너비감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운동을 많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저희가 한번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힙 하단부를 타겟하기 위해서는 스티프보다는 루마니안을 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데드리프트의 종류 보통 4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스티프는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를 고정값으로 고관절의 굴곡을 통해서 이 햄스트링 하단부의 무게를 머무르게 해주는 거고, 루마니아는 무릎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골반의 굴곡값을 잡아서 이 뒷판에 있는 길이감을 잡아주는 건데, 루마니아는 이 무게감이 햄스트링 상단부로 올라가요. 햄스트링의 머리와 힙꼬리는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의 머리 쪽의 운동이 힙꼬리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할 건데 힙 하단부의 길이와 너비, 사이즈를 위한 운동을 하실 거라면 다리를 조금 넓게 벌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내회전을 써주셔야 돼요. 해서 약간 안짱다리 하듯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외전은 발의 너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약간 너비감을 가지신 상태에서 발끝으로 이 내회전을 유도를 해주시고 무게를 앞에 세팅하신 상태에서 무릎을 긴장을 푸시고 엉덩이를 뒤로 밀듯이 내려가시면 힙 하단부 안쪽 끝까지 늘어나는 느낌이 엄청 잘 드시거든요.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운동들은요, 중립 상태를 기준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중립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모든 활동을 다 내 몸의 중심보다 앞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트레이너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굴곡에 대한 상태로 우리 몸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운동을 하실 때만큼은 항상 내 몸을 중립 상태로 먼저 돌려놓고 시작이 들어가셔야 해요. 흉추를 하늘을 향해 예쁘게 들어 올리셔서 가슴 어깨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시작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자, 여기서 그대로 무게를 잡아주시고 우리 경로 세팅 한번 해볼 거예요. 발 너비 넓게 벌려서 외전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발끝을 안으로 돌려서 내회전을 유도를 해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민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힙힌지를 접어서 아래로 쭉 빼볼게요. 어디까지 내려가셨으면 좋겠냐면 상체가 바닥면과 평행이 될 때까지는 내려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느껴지시는 게 대둔근 상부가 아니라 이 하부에 대한 너비와 길이감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10개만 한번 해볼게요. 이 데드리프트는 무릎 기준으로 골반, 엉덩이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릎을 이 자리에 고정하는 힘을 좀 강하게 잡으신 상태에서 힙을 최대한 저한테 많이 밀어 빼주세요. 예, 맞아요. 자, 우리가 경로 설정을 하고 움직일 때 가동 범위는 이거는 약간 본인 재량이에요. 내 관절의 가동성, 유연함, 그런 움직임들을 그냥 최대치로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맞아요. 이렇게 달달달달 떨려요. 5개만 갈게요. 자, 무릎 내회전 계속 유도해 주시고, 자, 유도한다는 거는 불편하지 않은 곳까지만 가시면 돼요. 예, 맞아요. 자, 어떠세요? 힙 하단부 이렇게 골반이 좀 열리면서 늘어나는 느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있고 내가 운동을 단순 따라하기식 저 선수가 몸이 좋으니까 이 선수 운동 따라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운동은 여기 운동이네 라고 알고 하는 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건 약간 플레이어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까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둔근의 상부와 하부에 대한 경로를 꼭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럼 내가 너비감이 부족한 선수인가? 볼륨감이 부족한 선수인가? 아니면 둘 다 부족한 선수인가? 그러면 그런 것까지 선택을 하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힙 운동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의 경로는 맞았는데 힙에 자극이 안 오는 이유를 한번 적어봤는데 근육 동원 순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경로 설정을 아무리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허리가 과하게 과전만이 돼서 복부가 과하게 열리거나 혹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목의 긴장감으로 이 무게를 많이 컨트롤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 힘이 다른 데로 많이 뺏겨 있는 상태에서 경로를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로 설정을 하신 후에 내 몸의 세팅값들을 안정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을 하시는 거고 제가 운동을 할 때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성. 을 절대 해치면 안 돼요. 근데 운동할 때 여성성을 가장 많이 해치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허리를 과하게 꺾어서 배를 열고 운동을 해요. 허리가 꺾여서 배가 밀리면 배통이 두꺼워지거든요. 혹은 상체 운동을 하는데 목을 잔뜩 긴장하고 운동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성성을 해치는 그 힘을 같이 썼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서도 쉐입에 대한 변화가 없다. 사실 무게도 너무 중요해요. 근육의 볼륨을 만들고 길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게도 너무 중요하긴 하는데 그 무게가 여성스러운 선들, 얇은 목, 가느다란 허리 이런 관절들에 대한 예쁜 모양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동근으로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무게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경로대로 갈 때 다른 곳으로 힘이 뺏기지 않는지까지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관절의 모양이랑 움직임 정도는 알고 계셔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레슨 받으니까 가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머릿속에 이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얻어가는 게 많으실 거고, 여성분들은 사실 운동할 때 정말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통제 가능한 무게에서 주동근을 쓰는 예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그러면 자극이 안 오는데 한없이 가벼운 무게만 해야 되나요? 그럼 사실 근성장이 더딘 건 맞아요. 자주 반복 훈련을 하셔서 내가 이 뚫리지 않은 경로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 그 자극점을 찾는 게 조금 빨라지실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턱걸이 운동 알려주셨잖아요. 와이드 스탠스로.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데드리프트로는 사실 이 경로로 하기에는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왜냐면 길이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관절의 다른 경로의 사용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처음엔 어색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가? 좀 가벼운 무게로 먼저 그 움직임을 수행을 해보고 좀 괜찮은데? 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올려가세요. 저희가 그 튕긴다라고 하잖아요. 무게를 날리는 그 가장 큰 구간이 어디냐면 변환점. 우리가 신장성 수축에서 단축으로 옮기는 이 변환점, 혹은 단축에서 다시 신장성으로 가는 이 변환점, 요때 우리가 힘이 가장 많이 소실이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급하게 해서. 이 템포는 사실 내가 이 힘에 대한 지속성만 갖고 있으면 거기서 내가 속도는 얼마든지 올라가셔도 되는데, 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튕기듯이 그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칭의 개념은 이완이잖아요. 내가 잘 안 나오는 해당 경로를 스트레칭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부위를 그냥 단순 늘려주는 거지, 이게 근육의 성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레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 내외전 값이 안 나오는 사람이면 내외전에 대한 스트레칭을 먼저 선행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외외전의 동작이 안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선행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본 운동을 들어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관절의 움직임 6가지의 이 경로들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항상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막 유산소 같은 거 탈 때 손잡이 꽉 붙들고 매달려서 타잖아요. 그렇게 할 때 몸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많이 묶여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유산소 위에서 장시간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유산소를 할 때도 고관절이 묶이지 않도록 손을 잡지 말고 좀 빠른 걸음으로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패턴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너타이와 이런 코어 안정성 운동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웨이트 전반에 다 해주시면 좋아요.